그런데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 환경에 관한 정책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그 공약을 쭉 훑어보는데 기후위기 관련된 공약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여권, 야권 공동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 경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비 경선 후보들이 지금 주요 공약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마 선언문하고 주요 공약들을 지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사실상 기후 위기를 진지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비전과 목표로서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없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아예 없습니까? 출마 선언문 중에서 기후 위기를 언급한 후보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누굽니까?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가 기후 위기란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비전의 주요한 의제로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시대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언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어떤 좀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들 공약을 분석했을 때 이재명 후보하고 최문순 후보가 기후 위기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또한 어떤 성장 전략을 언급하는 맥락이나 개헌에 들어갈 내용을 언급하는 정도였지 구체적이고 어떤 핵심적인 의제로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최문순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은 없습니까? 두 후보 말고 기후위기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한 후보가 그린 성장 이런 정도로 언급한 사례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린 성장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맨날 그린 했었는데, 녹색.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녹색 성장이라는 게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실패한 걸로 거의 판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 성장의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녹색과 기후를 가져다 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네. 대선 후보들이 이 공약에 이런 공약은 좀 포함됐으면 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우리 향후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 바로 기후위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기후위기가 우리 국가와 정부가 또 정치가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우선 인식하는 철학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공약에는 당연히 이러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지금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예를 들면 2030년 이전까지 석탄 발전을 끈다랄지, 또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해외 석탄 수출을 중단한다랄지, 또한 탄소 다배출하게 될 여러 가지 공항, 신공항 사업, 토건 사업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것, 또한 앞으로 산업 전환이 대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너무 경제 성장률만 마치 국가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달려왔는데, 사실 이런 경제 성장률만이 아니라 국민의 전반적인 삶, 기후위기 대응, 환경의 질의 개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정치적인 목표로 삼아야지만 저희가 올바른 기후 대응을 할 수 있고 기후위기 시대에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 대선 과정에는 기후위기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새로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유력한 또 다른 민주당 내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해결과 사회 불평등 해결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내세웠고,
결국에는 뭐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샌더스 후보의 많은 정책들을 흡수함으로써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정책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를 전면에 내건 정당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가 최근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선전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유력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요. 선언문이 있고 그다음에 공약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어제 오늘 탈원전 정책 얘기하면서 원전이 친환경이다 이렇게 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부 정당에 팀장님 지금 갑자기 지금 목소리가 안 들려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은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원전 가동해야 된다. 원전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인 핵발전소를 늘린다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결코 핵발전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이 친환경이다. 이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까? 원전이 친환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의 후쿠시마 핵사고, 체르노빌 핵사고 등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것이고요. 이것이 핵발전을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거의 10만 년 이상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위 고맹독성의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과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원전을 계속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기후위기에 못지않은 이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305님께서 기후위기 심각하다. 권력이고 돈이고 모조리 날아간다 이렇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박선봉님께서는 기후 얘기하면 기업들이 싫어합니다. 기후 노동 환경 그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들 구체적인 공약이 좀 하나둘 발표될 텐데요. 녹색연합에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지구를 위해서 공약 제안하시거나 할 계획 있으신지요? 저희는 어쨌든 이번 대선이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어떤 정치적 선거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또 안 들려요. 적극적인 기후 유권자 행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대선에서 기후 의제가 중요한 의제로 최우선 정치적 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